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신문 비전 하나 하겠습니다. 어, 어제 일찍 자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요. 어, 중요한 칼럼을 하나 써야 돼서 두뇌가 이 그림 모드하고 문자, 글 쓰는 모드가 약간 틀려요. 그래서 칼럼을 쓰는 날은 뭔가 이렇게 글을 읽어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칼럼을 쓰면 더 잘 되니까. 어, 제가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에밀 듀르케임의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.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. 음,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은 사례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, 일단은 종교계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계에서 열정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종교계에는 이제 헌신페이가 있고 은혜페이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상은 신으로부터 주어질 거니까 당신은 봉사를 해라. 뭐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헌신페이죠. 은혜페이고. 저는 이제 열정페이도 다 경험해 봤고 종교계에서 헌신페이, 은혜페이도 오랫동안 경험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열정페이하고 헌신페이가 분명히 보상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신으로부터의 보상은 분명히 어, 있다라고 느꼈어요, 저는.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열정 자기가 스스로 이제 신참자들이 이제 사회나 어떤 종교계나 또는 정치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참자들이 정말 자기가 몇 달간은 또는 몇 년간은 어, 밥만 먹여줘도 내가 일을 하겠다.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 자세 괜찮다고 봐요.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건 나쁘다고 보는 거죠. 음, 주 50시간 일하고 월 40만 원 월급. 어, 대단하죠. 근데 뭐 월급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. 이게 정치계든 자본계든 종교계든 간에 있어요. 항상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가불관계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 드러난 게 가계부채죠. 경제적으로 드러난 게.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간접적인 그 가불관계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빚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직접적인 폭력이 간접적인 폭력으로 바뀌면서 어, 우리 자본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졸음운전 문제를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. 그게 이제 간접살인이죠. 그러니까 경제적인 살인은 대부분 간접살인이에요. 듀리케임 얘기처럼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간접살인의 문제가 있어요. 개인적인 정신의 문제도 있겠지만, 어, 전 자살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어, 그 이제 이건 어떤 천사 어떤 연계를 보고 온 사람의 얘기인데 자살자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. 자, 이것을 정리한 학자가 데이비드 합인데 데이비드 합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신문 비전에서 얘기해왔던 거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인 것 같은데 글쎄 이걸 사서 읽어봐야 될지 뭐 산다고 해서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이죠.
크게 한번 볼까? 크게 안 나오네. 데이비드 하비의 약간 만화처럼 된, 하비가 뉴욕대 교수구나. 자본을 위한 도시에서 인간은 소외되기 마련. 네, 이분이 뉴욕대 교수. 인간 소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. 막 이런 건데, 어쨌건 이 사람이 그 간접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한번 읽어 드릴게요. 이 부분인데,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.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 그 중간에 이렇게 간접적인 관계를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절망을 느끼고 자살하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의료과실이 일어나고 뭐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권 문제가 일어나고 노인 소외가 일어나고 뭐 아무튼 고독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이 뭐지 이거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술이라는 얘기예요. 굉장히 이제 잘 파악을 한 거죠. 모든 걸 간접화시키죠. 대리인을 꼭 만들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. 분노의 대상을 분산시켜 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100이야. 근데 내가 분노를 풀 대상을 50개로 나눠 버리면 분노가 이제 그 50분의 1에게 분노를 2%밖에 쏟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보통 옛날 같으면은 내 부모의 원수구나. 내가 복수를 어, 저놈한테만 하면 되는구나. 그러면서 막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칼을 10년 동안 갈았다. 막 그러면서 원수는 아니,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이게 가능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. 이게 그래서 분노가 뭐 때로는 뭐 2%가 아니라 뭐 0.2%씩 분산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한 거죠. 근데 이게 인간성하고 안 맞잖아요. 인간성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복수를 하는 게 인간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접화시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묻지마 폭력이 드러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나 타겟을 정해버리는 거예요. 타겟을 정해서 그 분노 100을 분노 80 또는 분노 90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인간성이니까.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본주의를 착하게 길들일 수 있을까 하는,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없앨 수는 없는데, 그 또한 본성이기 때문에,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착하게 길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,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, 투쟁을 하고 있고, 국회에서도 싸우고 있고, 뭐 그런 거죠. 근데 그러던 와중에, 제가, 재미있는 소식을 또 들었는데, 영국의 이제 어떤 회사에서 반타블랙이라는 거를, 이제 특허를 냈겠죠, 당연히. 이게 이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건데, 탄소 나노 튜브를 수직으로 정렬되게끔 한 하나의 도료예요. 이 구조가 여기 안 나오는데, 뭐 더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만, 반타블랙의 구조가 그냥 그 검정색 빨대를 세워놨다고 보면 되는데, 그 빛을 흡수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. 뭐 이렇게, 아이고,
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는데, 잠시만요. 네, 이렇게.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의 빌딩 같은 개념인데,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빛이 거의 대부분 열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게 태양열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, 천체 망원경 내부에 코팅이 되면은 간접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별빛이 훨씬 잘 보인다거나 이렇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그 용도가 많은, 그래서 이 빛의 반타블랙의 빛의 흡수율이 99.965%인데 요게 이제 망원경 같은 데로 가게 되면은 망원경 내부에 이게 코팅이 됐을 때는 0.04%, 보통 조금 값싼 망원경이 뭐 한 7%의 빛이 반사되고, 좀 선진국의 망원경이 1%가 반사되는데, 이 반타블랙을 망원경 내에 코팅을 하면은 0.04%로 빛이 간접 반사가 안 되면서 아주 그 소량의 빛을, 그러니까 별빛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토록 황홀한 블랙,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. 뭐야, 이 책 저자도 존 합이야? 이런 어떤 이 대단한 검정색이 산업적으로 쓰이고 있는데, 이제 같은 인도 출신의 영국, 그 국적이 같죠. 이거를 개발한 회사가 영국에 있고, 근데 이 세계적인 조각가 이제 아니시 카푸어 또는 애니시 카푸어라는 이 인도 출신의 영국인이 반타블랙을 예술적으로 자기 자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개발 회사하고 독점권 계약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니시 카푸어의 독점권 계약이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, 저는 제 그림 자체가 블랙홀을 그리기 때문에 이 반타블랙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. 제가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. 블랙홀 위에다가 별빛을 그리는 화가잖아요, 제가. 그럼 이 반타블랙을 언젠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반타블랙의 가격이 동일 무게에서 거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요.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화가들은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우습게 재료로 씁니다. 재료비로 몇백억을 써버리니까요. 제가 지금 뭐 재료비로 1억 정도를 1년에 쓰는 수준에 도달했는데,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1년에 100억 이상, 1년에 1000억을 재료비로 쓰는 화가들도 예술가들도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뭐 조각가 중에서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, 예니시 카포가 이제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하고 이 반타블랙을 독점권 계약을 했는데,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에 계약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, 이게 왜냐면은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독점권을 얼마에 내가 샀다, 이거를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 회사도 그렇고 이 애니시 카푸어도 그렇고 얼마에 계약했다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근데 이 반타블럭의 그 예술적인 용도에만 독점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, 물론 산업적인 용도는 독점권을 줄 리가 없죠. 그 독점권은, 산업적 용도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, 그게 이제 특허라는 것이요. 보통 15년 동안은 이제 이게 그 회사만 쓸 수 있는 거죠. 신약 같은 경우에는 20년이고, 지금 현재 25년으로 늘리자, 신약을,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, 독점 특허권을. 그런데 이게 어쨌건 저는 이 반타블랙이 조만간 필요해요. 근데 이 사람은 15년 정도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은 제가 반타블랙을 15년 후에 쓸 것이냐? 지금 이게 2016년 경이니까 벌써 이제 3년이 지났고,
12년 후에 내가 반타블랙을 쓸 것이냐, 그 이전에 쓸 것이냐의 문제가 남잖아요. 이 재료를. 물론 이제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, 이 재료 자체가 비싸고.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게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비싸긴 하지만, 이 반타블랙을 쓸 수 있는 예술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정도 부자 예술가가 많으니까. 근데 이 친구가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. 제 생각에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. 추정이 되고. 음, 그랬더니 같은 영국의 이제 더 젊은 예술가겠죠. 예술가 스튜어드 샘플이라는 사람이, 아, 가장 분홍 같은 분홍이라는 분홍색을 만들어서, 물론 이거는 아마 특허는 없을 겁니다. 이게 뭐냐면 하나의, 어떤 사회운동이면서 그 풍자를 하는 예술 같은 거죠. 핑크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가장 분홍다운 분홍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fuck you에다가 이게 핑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건데, 그러니까 풍자를 하는 건데요. 이 사람 재밌는 게, 음, 이 핑크 원료를 애니시 카푸어 본인 또는 애니시 카푸어의 관계자, 애니시 카푸어의 조력자에게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핑크를 팔아요. 그러니까 하나의 뭐 예술이죠, 예술. 이거는 풍자하는 예술인데, 사회풍자 예술인데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, 반타블랙을 애니시 카푸어가 독점권을 갖지 않았다면 예술계는 그 15년 동안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, 이거죠. 어, 근데 이제 이 빛을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이 검정색에 대한 그 충격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제 애니시 카푸어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, 당분간 독점을 해야 되겠다는데,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약간 미니멀리즘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독점을 하게 된 건데, 뭐 제 그림은 미니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지는 못하는 거고.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음, 저는 이 애니시카프의 독점권, 물론 애니시카프가 독점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, 중간에.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기를 좀,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그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, 뭐. 그러면 12년 내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반타블랙을 제 그림에 썼어요. 그러면은, 써서 막 발표를 했어. 그러면은,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스토리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, 애니시카프가 저한테 이제 독점 침해 소송을 걸 수 있어요. 손배 소송. 너가 내 독점권을 침해했으니. 그러니까 저는 이 반타블랙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, 산업용으로는 수입이 되거든요. 그럼 산업용으로, 예를 들어서 나 건축 자재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영국에서 수입해 올 수가 있죠. 근데 건축 자재로 쓰겠다 해가지고 정말 건축 자재로도 쓰고, 어,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, 스튜디오 내부에 이걸로 바를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빛이 다 흡수되기 때문에 어떤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, 그러니까 음, 그 예술 중에서 연출 사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제가 하고 싶은 분야 중에 연출 사진이 분야가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다 할 건데, 연출 사진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반타블랙을 사용할 수가 있죠. 그건 건축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소송을 걸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좀 남아가지고, 물론 그게 의도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, 의도적으로 이제 제가 남겨야죠. 남겨가지고 제 그림에 발랐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야. 왜냐면은 예술에 대한 독점권을 내가 거액을 주고 샀는데, 너가 이제 네 예술품에 반타블랙을 썼다 이거지. 그러면 이제 제가 약 한 5년 후나, 어,
10년 후에 이 친구의 그 독점권 특허 기간 만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타블랙을 써서 세계적으로 이제 전시를 해야죠. 하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. 이 친구가 과연 소송을 할 것인가. 그러니까 자기 조각품보다 더 이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이 사람은 블랙홀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저는 직접 우주를 그리니까 그런 화가가 반타블랙을 쓴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것이냐. 그러면 자기는 이제 비난을 더 받게 되는, 지금보다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. 그럼 이제 소송을 포기하든 또는 소송을 하던 간에 제가 반타블랙을 쓴 것은 애니시 카푸어의 독점권을 에 대한 어떤 예술적으로 도전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이 카푸어가 반타블랙 독점권을 거액을 주고 샀다는 소식을 듣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. 재밌다. 아,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정말 10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반타블랙을 쓰려면 10년 내에 얘가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얘는 제가 이제 반타블랙을 이 정도 쓰려면 이게 다이아몬드 가루나 금가루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발랐다고 쳐보면 잠깐 반타블랙은 약간 얇게 바르니까 이게 얼마쯤 재료비가 들까요?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네요. 한 1, 2천 정도 들 것 같네요. 아주 얇게 발랐다면은 한 1,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바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얇게 바르면은 아마 몇백만 원이면은 이 100호 정도를 아마 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닐 수 있는 거죠. 예. 금은 비싸지만 금박은 비싸지 않잖아요. 그것처럼.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친구가 이 애니시 카푸어가 독점권 계약을 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얇게 바르면은 얼마든지 굉장히 많은 예술가가 쓸만한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 제가 제 그림에 반타블랙을 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 또